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손발이 시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양쪽 손을 한번 맞잡아 보시겠어요? 아니면 양발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 양쪽이 비슷하게 차가운 게 아니라 유독 한쪽 손이나 한쪽 발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날씨 탓이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 어쩌면 뇌졸중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의 초기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수족냉증, 그 중에서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한 증상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어내도 혈액순환 기능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 바로 손끝과 발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을의 손발이 차가운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년 이후에 예전에는 없던 수족냉증이 갑자기 생겼다면 이건 단순한 체질 변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후천적인 질병이 생겼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말초 혈액 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듭니다.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심장에서 나온 따뜻한 혈액이 손발 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차가워지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동맥경화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수족냉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율신경의 문제로 생기는 일반적인 수족냉증은 보통 왼쪽과 오른쪽, 양쪽 손발이 비슷하게 차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상하다. 왜 왼손은 괜찮은데 오른손만 이렇게 시리지? 하고 느껴지신다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쪽이 아닌 한쪽만 유독 차갑다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 국소적인 부분에 확실한 이상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쪽만 차가울 때는 어떤 병을 의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주 무서운 질환들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한쪽 혈관이 주로 좁아진 경우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영향으로 한쪽 팔다리의 혈액순환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외에도 척추의 신경이 눌리는 신경뿌리병증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을 때도 한쪽만 유독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레이노 증후군이란 추운 곳에 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발 끝에 작은 혈관들이 과도하게 확 오그라들면서 피가 안 통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서서 손발 끝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하고 나중에는 붉게 변하면서 통증이나 저림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심하지 않으면 약간의 색깔 변화만 있겠지만 다른 질환 때문에 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발생하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혈액 공급이 너무 안 돼서 손끝에 궤양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만약 손발이 찬 증상과 함께 온몸에 힘이 없고 열이 나거나 관절이 아프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입과 눈이 자꾸 마르는 증상이 같이 있다면 이건 단순 냉증이 아니라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된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중년 이후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있어도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담배의 니코틴이나 커피의 카페인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잠을 잘 못 자는 수면장애도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냥 손발이 좀 찬해하고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 없던 냉증이 최근에 갑자기 심해졌거나 무엇보다 왼쪽과 오른쪽의 증상이 확연히 다를 때 그리고 손발의 색깔이 변하면서 아프거나 저린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건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이나 혈관 질환, 그리고 2차성 브레인 오줌 후군 같은 무서운 병들은 처음에는 그냥 손발만 좀 차가운 것 같다가 나중에는 심한 저림 증상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혈액 공급이 완전히 막혀서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한번 내 손과 발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면서 양쪽의 온도를 비교해 보시고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